연방정부가 시민권 박탈, 이민사기 단속 강화, 보안심사 프로그램 폐지까지 이민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또 한 번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킹스 시위가 미 전역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때 TSA 직원들의 밀린 급여가 오늘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공항 내 혼잡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의 공항 장기 주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불발 시 이란의 핵심 시설을 폭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2026 FIFA 월드컵 기간 판매세와 숙박세 인상,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페어뷰에서 한인 가족이 사는 듀플렉스에 화재가 발생해 한인 남성 한 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와 사모펀드 등 대체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 전망이 2032년으로 앞당겨진 가운데 연금 상한제 도입 논의까지 불거지고 연금 인상률마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은퇴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의 범위를 시민권자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박탈, 이민사기 단속 강화, 보안심사 프로그램 폐지까지 미국 이민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시민권자를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각 지역 사무소에서 발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간 10여 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전면 확대입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오퍼레이션 트윈 실드라는 이름 아래 수천 건의 시민권 케이스를 재검토 중이며 결혼 사기 등 비교적 비폭력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시민권 취득 이전부터 총기 부품 밀수와 연방주택 보조금 사기를 저질러온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취소했고 이튿날인 24일에는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이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로 유죄를 인정한 미렐리스, 카브레라, 디아스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미국 시민권은 거짓이나 사기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사기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새로운 정책 지침을 통해 비자나 신분 변경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더라도 사기 또는 허위 진술 여부를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신청을 자진적으로 철회하면 심사가 종료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략적 철회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번 내려진 사기 판단은 향후 비자 신청은 물론 입국 허용과 형사 책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절차를 수년씩 지연시켜온 보안심사 프로그램 카프를 폐지하라는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합의가 최종 확정되면 이민서비스국은 7개월 안에 이 프로그램을 없애야 합니다. 영주권, 시민권 심사가 6개월 이상 묶여있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킹스 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란 전쟁과 강경 이민 정책,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민심이 한데 모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28일 미 전역은 물론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열린 노킹스 시위는 미 전역에서 열린 세 번째 반정부 집회로 주최 측은 미국 50개 주에서 3천 건이 넘는 시위가 열렸고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특정 단일 요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강경 이민 정책, 이란 전쟁 개입 가능성, 생활비 상승 문제 등을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워싱턴 DC, 미네소타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천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행진을 벌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에서 타임스퀘어까지 행진이 이어졌고 다양한 연령층과 종교계 인사, 가족 단위 참가자들까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링컨 기념관과 내셔널몰 일대에서 미국의 왕은 없다, 트럼프를 탄핵하라,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라는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왕관과 가면 등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왕정에 빗대어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군사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계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은 전쟁보다 생활비 안정에 집중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강화가 지역사회와 가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유색인 시위 참가자들은 이민 정책으로 인해 위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제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위대는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에서는 시위 반대 세력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개입해 일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미국 밖에서도 확산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등지에서도 수백에서 수천 명이 모여 전쟁 반대와 극우 정치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폭력 행동의 날로 평가하며 향후에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번 시위를 좌파 네트워크가 주도한 정치적 행사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대규모 시위가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 국경정책 총괄이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의 공항 장기 주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국 공항이 이민 단속의 새로운 거점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이민자 사회에서는 공항이 사실상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공항 철수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백악관 국경정책 총괄 톰 호머는 어제 CBS Face the Nation과 CNN State of the Union에 잇따라 출연해 아이스 요원의 공항 철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복귀하는 교통안전청 TSA 요원수에 따라 아이스 인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스 요원들의 공항 투입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이 지난 2월 14일 소진된 이후 TSA 보안요원 약 500여 명이 사직하고 결근율이 급증하면서 전국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수시간에 대기줄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행정명령에 서명해 TSA 직원 급여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국토안보부는 오늘부터 밀린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요 공항에 아이스 요원들이 배치된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공항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하스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아이스 요원이 투입된 이후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망명 신청자 등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까지 공항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객 단체 갈레오 임팩트 펀드의 제리 곤잘레스 최고 경영자는 시민과 이민자 모두 공항 방문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항 기피 현상에는 TSA의 탑승객 정보 공유 방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TSA는 최근 이름과 생년월일 등 탑승객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 공항에서는 한 대학생이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온두라스로 추방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불법 체류자는 물론 다카 수혜자와 망명 신청자도 공항 근처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국토안보부 2개월치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이 사실상 부결 의사를 밝히면서 국토안보부 셧다운은 미 역사상 최장 부분 셧다운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불발 시 이란 핵심 시설을 폭파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은 직접 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의 협상이 곧 타결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약 3,000개의 목표물이 남아있다며 오는 4월 6일을 최후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종전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현재 거론되는 내용들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협상 의사일 뿐이라며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를 포함한 일부 관련 기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각 30일 탈퇴와 관련된 결론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29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대학교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7개 지역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대학 23곳 이상을 합법적 공격 목표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대, 텍사스 A&M, 노스웨스턴 대학교 등 걸프 지역에 캠퍼스를 둔 미국 대학들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걸프 해역에 고립된 선원들의 생존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따르면 현재 걸프 해역에 갇힌 선원은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이란이 전쟁 발발 이후 공격한 민간 선박만 최소 22척으로 최소 8명의 선원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식량과 임금이 끊긴 채 이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4월 6일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 여부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가 2026년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멜라이프 스테디움이 위치한 메도랜드 지구내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 터라 추가 증세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월드컵 기간 중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매틀라이프 스타디움이 위치한 메도랜드 지구내 판매세를 3% 한시적으로 인상해 현행 6.625%에서 9.62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상된 세율은 음식과 음료, 주류, 공원 입장권 등 관광과 오락 관련 품목에 적용됩니다. 또한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월드컵 기간 동안 뉴저지 대부분 지역의 호텔 숙박에 2.5%의 추가 부가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메도랜드 지역 차량 호출 서비스에 5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월드컵 관련 스포츠 베팅 수익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뉴저지 주민들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렛허브 분석에 따르면 뉴저지의 세금 부담은 전국 6위로 주민 개인 소득의 10.3%에 달합니다. 특히 재산세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24년 평균 재산세 고지서가 1,100달러에 달했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의 비즈니스 세금 환경 지수에서도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세금 인상이 월드컵 개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뉴저지 주민들이 임시 세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관련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저지 페어뷰에서 한인 가족이 사는 듀플렉스에 화재가 발생해 한인 남성 한 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길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한인 가족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밤 11시 40분 뉴저지 페어뷰 8번가의 한 듀플렉스 주택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4급 알람 규모로 번지며 건물 2층과 지붕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페어뷰를 비롯해 클리프사이드 파크, 포트리, 팰리세이즈 파크 등 인근 지역 소방대원 60여 명이 출동해 수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한인 2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쪽에는 4인 가족, 다른 한쪽에는 친척 관계인 3인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로 4인 가족의 아버지가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2가족 7명은 현재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벨루치 페어비 소방서장은 집 뒤편에서 큰 불길이 치솟아 순식간에 지붕으로 번졌다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건물 뒤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한인 가족을 돕기 위한 한인사회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비영리기관 기브챈스는 가족들이 급하게 대피하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상황이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위한 의류와 생필품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기브챈스는 온라인 모금 캠페인도 준비 중입니다. 기부 문의는 기브챈스 201-266-0640으로 하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와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법적 리스크 부담으로 대체자산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심사까지 통과한 이번 조치가 2조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자복지보장청은 401k 퇴직연금 투자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 운용 책임자가 투자 옵션을 선정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세이프 하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투자 판단 시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비교 지표, 복잡성 등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면서 특정 자산군에 대한 우대 또는 배제를 하지 않는 중립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실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암호화폐와 사모펀드 등 대체 자산이 401k 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1k는 미국 대표 퇴직연금 제도로 전체 퇴직연금 자산 약 40조 달러 가운데 약 12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가능 자산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에 제한돼 왔으며 대체 자산은 수탁자 책임 문제로 사실상 배제돼 왔습니다. 특히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노동부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면서 관련 투자가 더욱 위축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뒤집고 연금 운용자가 대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막대한 퇴직연금 자금이 즉각적으로 유입되기보다는 규제 명확성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대체 자산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1년간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사례처럼 제도권 내 투자 경로가 열릴 경우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 다양성을 확대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은퇴자의 자산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소셜연금의 재정 고갈 시점이 2032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령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연금 상한제 도입 논의까지 불거진 데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연금 인상률마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은퇴자들의 노후 재정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 노후소득원인 소셜연금이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당파 재정정책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최근 소셜연금 수령액에 상한을 두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은 부부 기준 연간 최대 10만 달러, 개인 기준 5만 달러로 수령액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제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조정 성격으로 도입 초기에는 순자산 약 6,500만 달러 이상의 상위 0.05% 부유층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자가 확대돼
2030년에는 상위 1% 연금이 평균 5% 감소하고 2040년에는 7%, 2060년에는 최대 24%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논의 배경에는 소셜연금 재정 악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과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신탁기금은 2032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법에 따라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동 삭감이 이뤄지며 전체 수급자의 연금이 약 24에서 28%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평균 약 1,900달러를 받는 은퇴자는 2032년 약 1,767달러, 이후에는 1,300달러대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의료비 등 필수 지출 증가 속도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최근 약 10% 가까이 상승해 생활비 조정 인상률의 3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고령화, 노동시장 둔화, 이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셜연금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기금 고갈 우려로 조기 수령 신청이 증가하는 점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62세 소셜연금 조기 신청이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으며 이 증가세는 고소득층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재정 불안에 따라 수급자들이 큰 금액보다 지금 확정되는 작은 금액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1 이상이 신탁기금 고갈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협회는 가입자가 납부한 만큼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 취지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 공군 대령에 오른 군인이 탄생했습니다. 장효경 대령, 미국명 제니퍼 말라테스타는 지난 20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진행된 진급 행사에서 한인 여성 최초 공군 대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2005년 유타 대학교를 졸업하고 ROTC를 통해 임관한 장 대령은 20년 넘게 야전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 전쟁차관실에서 군사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대령의 언니 장인경 예비역 중령은 2012년 한인 여성 최초로 공군 중령에 진급한 바 있어 자매가 나란히 최초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 온라인 갱신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여권 갱신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단 6분으로 종이 서류와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공식 처리 기간은 4에서 6주지만 평균 2주 안에 새 여권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은 여권 책자 130달러, 여권카드 30달러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 갱신은 만 25세 이상 미국 시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만 25세 이상 미국 시민으로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 변경이 없어야 하고 신청 후 최소 6주 동안 해외여행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편이나 여권 발급기관 방문을 통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업그레이드된 새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5일부터 MTA 새 앱을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앱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자주 이용하는 노선과 정류장, 열차와 버스의 도착 시간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나 사고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속하게 알림을 받고 대체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보조교통 서비스인 액세스 어라이드 예약과 관리,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도 가능하며 연중 무휴 24시간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거점이 생겼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지난 27일 팰리세이스팍에 뉴저지 오피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앨런박 뉴저지 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동찬 대표는 새 오피스를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안내, 무료 법률 상담, 영문 공문서 안내, 시민권 신청 교육 등 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저지 실제 투표 기계를 본뜬 가상 체험 시스템을 마련해 투표 절차가 낯선 한인들이 실전처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4월 8일 오후 6시 30분에는 사고 상해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법률 세미나도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는 201-488-4201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մ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մ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3월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며 3월 3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